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예상은 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문재인과 조국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포기해도 끝나고 이명을 강행해도 끝난다고 하면은 문재인과 조국의 선택지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거, 어차피 망할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망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거나 권력의 속성으로 볼 때도 그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미리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실제로 이렇게 임명을 강행을 하고 나니까 좀 답답은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상을 전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설마 설마 임명 강행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도 좀 정치판을 좀 들여다볼 줄 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쁘고 조국과 그 일가족이 완전 전국민적인 쓰레기가 되는 상태에서 그래도 설마 혹시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사실 어제였죠. 어제 생방송을 하기 전에 원래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는데, 그때는 사실 뭐 오늘 내일 정도에, 그러니까 9일이나 10일 뭐 이 정도쯤에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말을 하려고 이렇게 다 구도를 잡아놨었는데, 방송을 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는 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국구 임명 강행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많다, 자기가 민주당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하도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살짝 어제 이 얘기까지도 같이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은 조국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북조선 기간지 메아리 조국 임명 곧 발표, 내년에 임명. 거인님 이제 조직론을 설파해 주세요. 어떻게 조직하고 나갈 건가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텐데, 뭐 제 개인이 뭐 조직화를 하고 한다고 해서 뭔가 큰 뭐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부터 우리는 길거리로 나아가서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오늘 어쨌든 조국이 임명이 됐으니까 그때 무슨 말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취임사를 했어요. 참 이 뻔뻔한 인간이 정말 좌파는 뻔뻔합니다. 뻔뻔하게도 이렇게 취임사를 했네요. 좀 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막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그치만 얘네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죠, 정말. 국가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로 본인의 온갖 비리와 그런 것들로 악취가 나는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조국으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역겨운 얘기들이, 역겨운 단어들이 막 쏟아져요. 참. 법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감히 지금 국민들 앞에서 조국이 본인의 주제도 모르고 이 국민의 분노도 모르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사회? 감히 지금 본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뭐 좌파들 인권인 것 같아요. 좌파들 인권, 북한의 인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무, 검찰 개혁은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더러운 그 손으로, 역대 최고로 더러운 자기의 손으로 감히 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개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여러 전문가들과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말하는 거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에게 이렇게 약을 판대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이 공수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검사들한테 니네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될 거야. 지금 검찰 조직에 있던 몇몇들이 이 공수처에 들어오게 될 거니까 검찰과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뒤에서는 약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공수처가 뭐냐?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들 잘 들어야 돼요. 검찰들 속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에 속지 마세요. 검찰들을 데려다가 공수처에 앉히는 게 아니고 좌파 검찰들, 이미 문재인 측근들과 교감이 된 좌파 검찰들과 민변 출신에 있는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수처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들을 속이기 위해서, 검찰들의 반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에게 약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약을 파는 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랑은 상관없어. 검찰들이, 지금 현재 검찰들의 일부가 공수처로 옮겨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을 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검찰들이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문재인 정권에 속지 마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약을 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검찰의 힘을 빼고 이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를 하는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앞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 권한을,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을 공수처로 주고, 공수처에 아주 큰 권한을 주고 이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정의이고 본인들이 옳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검사들이 이 말에 속고 있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속지 마세요. 검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당신들에게 이 권한이 가지 않습니다. 검사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주변에 검사 있으면 이 얘기를 꼭 들려주세요. 공수처 안에는 절대로 선량한 검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교감이 있는 그런 검사들, 여기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 공수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국민들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하죠. 왜? 조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 아니면 모른다예요. 이런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의뢰하는 얘기인 겁니다.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 예방 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이 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냄새가 나죠? 여러분. 이 두 줄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전문성과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라고 하면서 자기 편들을 끌어올 거예요. 법무부 안에. 자기 편들을 끌어와갖고 이 분들이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라고 해놓고 국가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우리나라 법무행정 서비스를 아주 빨거죽죽하게 작용하러 만들어 나갈 것이 99.9%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법무부의 조국의 이 얘기예요. 나의 조국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이제부터 조국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를 해서 내 말을 안 듣는 검찰들은 잘라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검찰 개혁의 법제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법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만약에 검찰이 내 맘에 안 드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인권 보호라는 말을 앞에 내걸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들을 대놓고 법무부가 감독을 하겠다. 조국이 이제 내가 법무부의 대빵이니까 이제 검찰 다 죽었어. 이제 검찰은 내 밑이야. 이렇게 서열화를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검찰들은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시대적 과제일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아니면 이 짓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문재인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완전 사회주의자. 청문회에서조차도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좌익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못 해낼 것이다. 법무부의 작용화, 이 일의 적격자는 조국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와 검찰은 없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만한 내용들을 쭉 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인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치미는데 본인은 기쁘대요.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던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참 이러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볼까요?
오늘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재양 탄핵 집회에 나갈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취임사 말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역겹다. 뭐? 공정한 사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의혹 서류 한 장도 안 내는 저런 인간이 지금 법무부 장관 취임한다고 우리나라 정말 썩었다. 개혁? 본인과 본인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오시죠. 부끄럽다 대한민국이. 이런 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고 공감 좀 볼까요? 네가 도둑놈이고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될 대상인데 무슨 개혁을 한단 말이냐?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고 무슨 염치로 말하냐? 지가 제일 썩었고 지가 제일 법을 안 지켰고 온갖 편법을 저질러 놓은 것을 온 국민이 다 하는데 국민한테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악마 같은 인간이다. 탄핵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네, 옥산 사나이님, 우파를 조직화하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산 사나이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역겹다. 이런 글이 채팅창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 했던 너희 검사들을 만나서 조직이 되어 기쁘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겁니다. 조국, 양의 탈을 쓴 일이라, 피노키오 거짓말쟁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국민과의 투쟁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내심 임명을 할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그래도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해 주길 내심 좀 바라기도 했어요.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세트로 묶어서 조국 이퀄 문재인 이렇게 만들어서 세트로 묶어서 깔끔하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어디 한번 임명해봐 이런 생각을 내심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조국을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답답도 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미리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인간 대단하다. 정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시대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